우리 기납적인 탐구하고 연역적인 탐구를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 근데 기납적 탐구는 앞에 사실들을 모아서 그 원리들의 규칙성을 파악해갖고 하나의 종합적 이론을 성립시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사전 같은 것들이 기납적 탐구의 예라고 했지? 뉴턴의 운동법칙 같은 것들이 기납적 탐구의 예였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연역적인 탐구는 무엇이냐? 실제로 이게 연역적인 거는 니네 그 국어 배우지? 연역법을 언제 써? 뭐를 작성할 때? 논설문 작성할 때 연역법 쓰잖아. 작성해 본 적이 없어? 과학의 탐구는 얘가 시험에 제대로 나온다. 문제 인식의 단계가 어떤 단계야? 여기서는 이거의 단계, 의문의 단계. 알았지? 의문이 생겨서 이걸 통해서 관찰을 해가지고 뭐를 세워?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이때 가설을 설정할 때는 뭐뭐일 것이다 라는 거야. 이게 잠정적 결론이야. 왜 그런 잠정적이란 말이 들어가냐면 아직 증명된 게 아닌 사실이니까. 뭐뭐일 것이다. 그럼 그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돼. 탐구를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그를 통해서 자료가 뜰 거 아니야? 그 자료를 해석을 해서 맞다. 결론을 도출하고 마지막에 일반화를 시키면 돼. 여기까지. 자, 이거 이제 예를 들게. 이건 방송용이 아닌데 그냥 예를 들게. 윤희하고 초은이 예를 들게. 자, 이 아이는 비행소녀야. 구름과자 좀 좋아하고 뭐 이런 소녀야.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돈이 없는 거야. 하루를 놀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했냐면 $10,000이 필요한 거야. 하루에. 어떻게 얻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멀리서 얘가 오는 거야. 얘는 범생이야. 알겠어? 얘가 얘를 보면서 비행소녀이지만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아이다. 이걸 설계하는 거야. 자, 가설을 설정하는데 초은이한테 10,000원을 뺏는 거야. 알았어? 10,000원을 뺏어야 돼. 10,000원을 뺏어야 되는데 얘한테 결론이 있잖아. 윤희한테 결론은 이거야. 잠정적인 결론이야. 누가? 초은이야. 알았어? 그럼 그 방법에 있어서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거야. 그 방법은 요런 게 있을 거라는 거야. 얘가 상상한 거야. 심약한 친구고 순수한 친구면 이것만 해도 돈 줘요. 막 질르면 막 울면서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뭐 이걸 써도 되고요. 이걸 써도 되고요.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알았죠? 근데 윤이라는 친구는 과학적인 친구라고 했잖아. 제가 진짜 무엇을 무서워해서 돈을 주는지 알아야 다음에 또 뺏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설계를 하는 와중에 이 요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을 하나 세워요.
초은이는 욕을 하면 10,000원을 줄 것이다. 수많은 요인 중에 얘를 선택한 거예요. 설계를 해야 되려면 일단 욕이 전달이 잘 돼야 되니까 조용한 곳이 좋겠죠. 그리고 인적이 좀 드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석진 곳으로 부릅니다. 초은이는 봤던 애니까 막 쫓아오겠죠. 뭔 일인가 싶어서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욕 때문에 이걸 얻으려면 나머지 어때야 돼요? 통제돼야 돼요. 뭐 손톱 이런 건 되게 숨겨야 되고, 인상은 높여줘야 돼요. 인상 쓰면 안 되죠. 그리고 폭력적인 거 주머니 손을 가지고 욕만 해야 됩니다. 이런 샹샹샹 이러면서 10,000원 줘.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영어로 이런 샹샹샹 뭐 이러면서 전라도에 이런 왔다 어려워 죽겠나 뭐 이러면서 막 해봤어. 자료를 해봤겠어. 돈을 안 줘. 애가 막 웃어. 뭐 이런 애가 돼. 웃어. 그럼 가. 어떻게 해? 아이 잘못됐구나. 다시 돌아가거든. 자료 해석을 해서 실패를 하면 다시 돌아가는데 이런 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아 이거 안 된다. 딴 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설 2번째로 씁니다. 자, 초은이는 인상을 쓰면 10,000원을 줄 것이다. 그럼 어때요? 밝은 데 가야 돼. 얼굴 보여야 되니까요. 밝은 데 가고 조용해야 되겠고 단둘이 있어야 되고 불러요. 인상을 씁니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인상을 써야 됩니다. 주문 형님 막 초은이가 또 웃어요. 뭐 이렇게 재밌는 친구가 있나 싶어서 막 웃어요. 그리고 갔어요. 또 실패해요. 안 되겠구나. 가서 3번째. 폭력을 쓰면 이건 좀 세죠. 불러요. 오자마자 니가 어제까지는 웃겼는데 나를 때리잖아. 니끼 두면 팍 10,000원 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초은이는 니킥 2번만 때리면 10,000원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초은이는 툭툭 치면 10,000원을 줘야 되는 거죠. 걔한테도. 실험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실험 설계 및 수행을 할 때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대주군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주군의 역할은 뭐냐면 욕을 했으면 욕을 하지 않고 달라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돈이 많아. 그래 줄 수도 있는데 괜히 욕하고 웃는 바람에 그냥 갈 수 있잖아요. 폭력을 쓰기 전에 돈을 달라고 해봐야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설계 과정이 바로 연역적 탐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말입니다.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인 중에서 종속값이라고 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y값. 알겠죠? y값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값들을 뭐라 부르냐? 이 값들을 이렇게 부르. 독립적인 변수다. 독립변이. 다시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독립변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선택되어진 거 있죠.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얘가 조작변이로 선택되어지면 나머지 독립은 뭐 돼야 돼요? 통제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조작으로 잡히면 통제 변인값은 누구누구가 되는 거죠? 폭력이라든가 흉기라든가 인상이나 이런 애들은 통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로 잡히면요. 이게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설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가설이란 바로 조작변인 플러스 종속변인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약간 공식적인 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 실험의 가설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조작이 뭔지를 찾아내고요.
이 실험을 왜 하지? 결론이 뭐지?만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저게. 알았죠? 또 하나, 항상 설계를 할 때는요, 설계 및 수행을 할 때는 실험군이 있어야 되고요,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조작 변인이 없으면 대조군이고요, 있으면 실험군입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알겠어요? 이것만 알면 결론이 도출되고 일반화가 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화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어둠 상자로 빛을 차단하고 하나는 빛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A, B를 통해 광합성 양을 측정합니다. 이들의 가설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없고 있고 누굽니까? 빛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가설 속에 조작, 빛이 들어간 말하고 광합성량이 들어간 가설을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빛은 광합성량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CO2라든가 습도라든가 온도 같은 경우 뭐 된다? 통제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들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이파리 차이죠. 그리고 광합성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결론 도출은 종속값은 광합성량이잖아요. 조작은 뭐예요? 잎입니다. 잎. 잎은 광합성량에 영향을 줄 것이다가 가설이죠. 이해 갔어요? 이때 A, B 중에 누가 대조군이라고? A가 대조군이겠죠. 가나다 중에 누가 대조군일 것 같아? A가 대조군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너희들이 실제로 교과서 속에서 밝혀지는 건 탄저균 백신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각기병 실험이라든가 이런 실험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도입해서 해석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돼요.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세요. 거기 자료 보시면 페이지 22쪽 그 맨 아래쪽 봐봐요.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가설을 보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라고 쓰여 있죠. 다시 말해서 조작은 푸른 곰팡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세균에 억제되는 정도가 바로 종속값이 될 거고요. 그러면 대조군은 누가 없는 게 대조군이에요? 푸른 곰팡이가 없는 게 대조군이 될 수 있겠지요. 실험 과정에서는. 거기 탐구 설계를 한번 볼게요.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집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실험군은 굉장히 많은 실험군이 있을수록 실험 결과가 더 정확해요. 요만큼 페니실린은 좀 더 이런 식으로. 근데 대조군은 어때요? 그런 조작이 빠져있는 집단. 알았습니까? 그게 대조군입니다. 그래서 조작 변이는 푸른 곰팡이 유무 들어간 푸른 곰팡이 자체가 조작 변이 값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이는 세균 증식의 여부. 알았죠? 통제는요. 그때 그 모든 실험의 조건이 있죠. 환경이 있죠. 온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봤더니 실험군에서 그런 유도한 잠정적 결론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파스테르 실험 보세요. 탄저병 백신 개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백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백신은 우리 몸에 그 물질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백신하고 혈청의 차이가 있는데 백신은
병원체를 집어 넣는 겁니다. 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죽은 걸 넣을 수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백신은 뭐예요? 살아있는 걸 넣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건 살았다 죽었다가 애매한 게 누구예요? 바이러스입니다. 맞죠? 코로나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걔 백신을 맞는다는 건요, 그냥 병원체를 집어 넣는 거예요, 몸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백신의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세균 백신보다는 바이러스 백신이 훨씬 위험해요. 알았어요? 세균은 죽고 살리면 되잖아요. 죽은 백신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얘는 죽었다 살았다가 없잖아. 걔는 무조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예요? 증식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셨어요? 몸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백신 맞으면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자, 파스테르 탄저병 백신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를 볼까요?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 결국 예방 효과는 결론 도출. 그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종속변이 값이죠. 그 다음에 탄저병의 백신의 유무가 바로 조작변이에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탄저병 백신을 맞지 않은 양들, 그 집단은 대조군으로 보면 되고, 맞은 집단은 실험군으로 보면 된다.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면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 귀납적 탐구와 면역적 탐구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가설 설정 단계가 있으면 면역이고요, 없으면 귀납입니다. 그런 거 정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모든 실험은 면역적 탐구에서 출제가 되고요. 페이지 24쪽으로 가볼까요? 자, 플레밍의 탐구 과정입니다.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 저게 뭡니까? 결론의 도출 아닙니까, 저거?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이름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간은 마지막 단계 같아요. 푸른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까닭 무엇일까? 물음표 썼죠. 문제 인식 단계죠. 얘가 제일 첫 번째, 그죠? 알았죠? 다음, A집단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B집단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이거 자료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문과는 탐구 설계 및 실험을 하라고 하면 자결한 이거잖아요. 결론 도출 바로 전 단계. 다음에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이게 가설의 설정 단계죠. 그래서 나 다음에 누구? 라가 나와야 돼. 라.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대조군 설정하고 실험군 설정하고, 이게 맞아?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여기는 뭐 숙제를 좀 여러분들이 해오면 좋겠다. 알겠지? 페이지 29쪽.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04번. 반드시 나옵니다. 이 문제는. 내신에서는 반드시 나와요. 그림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화성 탐사선 실험입니다. 이거 무조건 뭐예요? 물질 대사입니다. 아셨어요? 이건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인데 가를 보니 가열을 했죠? 흡열이죠? 동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 그럼 나는 뭐냐? 고분자 물질을 집어넣었죠. 이거 지금 이화가 일어날까? 이거 살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오른쪽에 방사능 계측기는 일단 가에서는 14짜리 이산화탄소를 얘가 측정을 딱 하거든. 문제는 이게 주느냐 보는 거죠. 안 줄었어? 그럼 생명체가 없는 거죠. 알았습니까? CO2 14짜리가 줄어서 고분자 물질이 합성이 돼야 이거 분명히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14짜리 CO2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건 생명체가 없다. 그 다음 나는요, 탄소 14로 표시된 영양소가 들어갔으면 방사능 계측기에 14짜리 CO2가 나왔다. 관측이 되었다. 그럼 이화가 일어난 거잖아.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생명체가 없다.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알겠어요? 넘기세요. 또 나올 법한 문제 6번이죠. 6번. 잘 나옵니다. 6번 대표적으로. 자, 먼저 바이러스랑 대장균 그러면요, 생물과 무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자, 거기서 보시면 바이러스 그리고 대장균은 동일한 점이 있죠.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징 뭡니까? 핵산을 갖는다죠. 핵산을 갖는다. DNA나 RNA 중에 하나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 핵산을 갖는다에는 모두 동그라미가 들어와야 돼요. 동그라미 기억은 누군지 몰라도 동그라미예요. 100%. 둘은 똑같이 있으니까.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분열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바이러스도 증식합니다. 어디서? 숙주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는 분열을 못하기 때문에 숙주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A는 대장균입니다. 원핵세포예요. 원핵세포. 하지만 바이러스는 어때요? 못합니다. 니은 X입니다. 그 다음 간은 A는 하고 B는 못한다? 이거 뭡니까? 물질대사죠. 여러분, 물질대사란 반드시 생체 정촉매인 이게 있어야 돼요. 누굽니까? 효소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장균은 있지만 바이러스는 없다. 그래서 간은 바로 효소의 유무를 따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잘 나와요, 시험에. 여러분, 세균이 커요? 바이러스가 커요? 세균이 컸다. 그래서 태반을 통과하는 건 바이러스다. 엄마가 감기에 걸리면 아이도 걸린다. 엄마가 비형간염균에 걸리면 아이는 걸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됐고요. 그리고 10번, 12번 같은 수행탐구 실험 잘 나오고요. 됐고. 자, 34쪽 02번. 이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역시 여러분,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박테리오파지가. 그럼 이 둘의 교집합에 담긴 니은은 뭘까? 핵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니은이. 알았죠? 핵산을 갖고 있다. 그럼 기억은요? 바이러스는 못하는데 기억은 생명체는 갖고 있잖아요. 효소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알았죠?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니은에 뭐도 들어갈 수 있죠? 단백질을 갖고 있다. 이것도 돼요. 왜? 껍질이 단백질 결정체니까. 됐죠? 그런 것이고, 디귿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디귿은. 바이러스만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없죠. 그 다음 넘기시고. 자, 이제 2단원으로 갑니다. 오이, 끝났다. 자, 여기까지는 쭉쭉. 자, 2단원. 이제부터는 여러분 1단원에서 배웠던 걸 이후부터는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물질 대사도 생명현상의 두 번째 특징 아니었나요? 개체 유지력 측면에서. 그쵸? 그걸 자세히 배우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의 물질 대사 중에 뭘 배웁니까? 생명활동과 에너지라는 걸 배우거든. 그럼 이 단원이 뭘까요? 물질 대사를 통해 무슨 대사를 유도한다? 이거요. 이거 증명할 거라고 지금.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가 따라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대사의 특징을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가장 큰 포맷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자량이 적은 애들 있죠? 저분자들이요. 그게 고분자로 갈 때 우린 이런 걸 무슨 작용이라고 불렀다고요? 동화작용이라고 불렀잖아요. 동화. 결국은 합성이죠. 합성. 그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알겠죠? 에너지는 흡수되죠. 그렇다면 이게 진행 방향이고요. 세로축이 에너지 준이라면 반응물보다는 저분자죠. 이게 생성물인 고분자가 에너지가 어떻다? 높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이게 흡열이에요, 흡열. 이런 예로 얘가 CO2고 H2O라면 얘는 누구다? 포도당이 되는 거죠. 아미노산이면 얘가 뭐가 되면 되죠? 단백질이 되면 돼요. 얘가 포도당이면 탄수화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녹말이나 셀룰로스 같은 그런 애들이 되는 것이 바로 동화작용이다. 그럼 고분자가 저분자로 내려오는 과정은 이화 과정인데 이때는 분해다, 분해. 고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방출 과정은 진행 방향, 에너지 준위, 이게 고분자면 저분자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진다.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애가 누구다? 효소가, 인자임이 필요하다. 이 효소가 바로 생체 정촉酶이며, 알겠죠? 효소의 주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효소는 적정 pH, 적정 온도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효소가 안 맞으면 다 죽어요. 가장 예민한 애들이 누구지? 그 열대요. 알지? 막 멸치같이 작은 거. 그거 키우기 어려운 거 알죠? 수만 안 맞으면 죽어버려요. pH 안 맞으면 다 죽어요. 왜 그래? 걔들 몸속에 있는 효소가 물질 대사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효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물질 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합성의 과정을 여기다 쭉 꼼꼼하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RNA나 DNA가 합성하는 과정도 이겁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나오냐고요? 저기요. 세포 분열. 세포 분열을 보면 뭐 세포 분열기 중에 S기에서 DNA 복제가 이런 거 다 해요. 알았죠? 그럼 어때요? 에너지가 엄청 필요해요. 이거 몸이 건강해야 복제도 잘 일어나죠. 세포 분열도 성장도 잘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소화는 뭘까요? 이화작용이 되겠죠. 이화할 때 뭐 필요해요? 소화할 때. 소화 효소 필요하죠. 입에서 아밀레이스, 뭐 펩신, 트립신, 알페이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죠? 다 이것 때문에.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기에 걸려서 고열에 딱 들어오게 되면 설포를 하죠. 왜요? 소화를 못하니까. 그냥 쏟아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내가 얘기했잖아. 어린아이들은 온도가 1도만 높아질 분명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냉동실에 뭐 빼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이스크림 빼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 얘를 죽이는 거야. 알았어? 또, 누구 엄청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할아버지 사탕! 저혈당 증상 오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지? 자, 이거는 앞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거든. 이제 여 파트에서 보는 거야. 여기서 함정이 되게 많아. 39쪽 봐봐. 바로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이라는 파트에, 알았니? 이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 대사가 따라오는데 우리 몸은 그 중의 일부를 뭔가로 바꾼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걸 세포 호흡이라고 해.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세포의 호흡과 연소의 차이도 알아야 돼. 알았지? 지금 보면 제일 먼저 세포 호흡이라는 게 딱 보일 거야. 자, 세포 호흡. 보시면 세포 호흡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이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이거 그냥 정의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 여기서
요것만 읽고 착각하면 큰일 나. 내호흡, 외호흡, 세포호흡. 지금 내 호흡을 몇 개 얘기했어? 3개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외호흡이나 내호흡이나 외호흡 같은 경우는 기체교환이야. 외호흡은 폐에서 모세혈관 있잖아. 거기서 폐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나는 거고, 내호흡은 혈액과 세포 사이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하고 얘는 전혀 달라. 알았지? 걔들은 전혀 에너지가 들지 않아. 보통 분합차로 이동하거든. 확산으로. 근데 얘들은 분명히 에너지의 이동이 이 안에 있어. 얘들은 우리 온몸에서 일어난다고 꼭 기억해. 온 몸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알아, 니네들? 내가 그때도 수업할 때 그랬잖아. 신장 알아, 신장? 신장의 역할이 뭐야? 노폐물 분비잖아. 여기서 호흡해 안 해? 한다고. 당했잖아, 니네가. 폐에서는 호흡해요. 이렇게 맞아. 이유도 모르고 맞아. 폐니까. 간에서는 안 해요. 모든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에는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지. 바로 그 기관이 미토콘드리아다. 그래서 세포 호흡의 장소를 보게 되면 무엇이다?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온몸에 다 있다는 얘기야. 발가락 끝에도 있고. 알겠냐? 세포로 구성된 곳이면 다 들어있어. 알았지? 이런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다.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우리가 말하는 세포호흡은 크게 2가지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산소 호흡만 배워. 산소 호흡만. 무산소 호흡은 안 배우거든. 자, 근데 내가 참고로 알려는 줄게. 봐라. 세포호흡의 장소가 미토콘드리아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이거는 이게 포도당이라는 놈이야. 물론 호흡이 포도당이 높잖아. 아미노산으로도 호흡할 수 있다. 응? 추후에는 아미노산도 해. 그래서 이걸 유니세프 CF 보지. 그 주인공 얘가 소음하는, 그지? 더 이상 입을 오므리지만 먹을 게 없고 뭐 이런 말 했잖아. 근데 걔 봐봐, 배 볼록하지. 포도당이 다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근육량이 빠져. 아미노산을 여기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만 볼록해. 팔다리 다 얇아져. 특징이 있다고. 처음에 가장 큰 호흡은 포도당이야. 얘가 얘랑 반응하는 건데, 봐라. 생성분은 무조건 누구야? CO2랑 H2O라니까. 화학을 배운 친구들은 알까?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노시 있습니다. 생성되는 CO2는 얘가겠죠. C가 몇 개 있어? 그래서 여기 누구야? 맞지? H 몇 개 있니? 그래서 여기야. 질량 보존 법칙을 따르려고.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18개지. 근데 여기 몇 개 있어? 6개 있으니까 여기 12개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여기. 이게 확장. 알았지? 1666이야. 알았냐? 근데 이 끝에 뭐가 써 있냐고. 이 끝에 한번 봐봐. 에너지 이렇게 써 있지. 이게 누구냐는 거야, 이게 ATP. 알았어? 이것만 열심히 배우기라고. 사실 옛날에는 얘를 38 ATP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엔 또 34라고 정책이 있대. 그치? 여기 책에는 뭐라고 돼 있나? 안 써있네, 차라리. 그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이게 뭐냐면 이 에너지와 얘들 전체가 발생하는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 포도당을 내가 연소시키잖아요? 그럼 에너지 발생합니다. 연소니까. 그럼 얘를 호흡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하게 되면 얘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예요. 뭐냐? 저장된 에너지. 그냥 나가는 에너지가 저장된 에너지라고.
나가는 에너지 중에 이게 얼마냐? 60% 정도 됩니다. 저장은. 한 40%? 60%는 빠져나가고 40% 정도 저장을 하거든. 이게 바로 이런 형태로 저장이 돼요. 이거 잘 외워놓으세요. ATP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포시입니다. 아파트 아니야. 이상하게 쓰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보면 ATP입니다. ATP 명심하세요. 이 ATP는 생투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38 ATP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34라고 쓰는 책들이 나오냐면 4 ATP가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요. 4 ATP가. 그때 생겨요. 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4 ATP가 생기고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서 얘들이 뭐 인산화 과정을 거쳐서 34 ATP가 만들어요. 전체적으로 38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구분해서 요즘에 써놓더라고 가끔. 그냥 38 ATP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TP가 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열이 나오거든요.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40%가 바로 얘란 얘기예요. 60%는 뭐냐? 외부로 방출해요. 알았죠? 외부로 방출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도대체 ATP가 어떻게 저장을 하는 거 봐보세요. 얘는 분명히 이 과정이 이화야 동화야 지금. 이화 과정이잖아. 분명히 이화 과정이야.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합성을 하는데 잘 봐라. 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면 돼. 아데닌이라고 불리우는 염기가 있어. 알지? 니네 DNA에 4개의 염기가 뭐야? RNA는 뭐 그런 거죠. 좀 라임도 섞이고 그러면 재밌잖아, 그지? 잘 봐. DNA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4개는 따라해봐. 아저씨 차 타고 가. 그지? 이렇게 알아두라고. DNA, RNA는 아저씨 우리 집가요. 그래서 알겠니? 그렇게 알아두라고. 그럼 좀 빨리 배울 수 있잖아. 그 중에 이거야. 이게 아데닌. 고리가 2개 있는 거. 고분자. 알겠어? 그 티아민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토신이지 얘들이 고리가 하나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부르거든. 이건 생체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니까 빠지자. 그러니까 피리미딘 계열과 퓨린 계열이 있는데 얘는 그래도 고리가 2개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리지 않을 거야. 그냥 아데닌이라고 봐. 그리고 여기에 누가 붙느냐? 여기에 가끔 자세히 나오거든. 이거 리보스야, 리보스. 리보스라는 5탄당이거든. 이거 어디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요 아래 리보스잖아. 그지? 그래서 요 ATP에 있는 리보스와 RNA에 있는 리보스가 같은 당이야. 알았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인산기가 몇 개 붙어 있어? 3개 붙어 있어. 하나가 얘들아 모노야, 모노. 생명과학에서 한 개가 모노. 니네 오디오 같은, 야 혹시 자기네 집에 옛날 전축 있는 사람 없을 거야. 그치? 그 전축에 보면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어. 모노가 한쪽만 들리는 거야. 스테레오는 양쪽으로 다 들리는 거고. 요즘에 돌비인데, 그치? 여튼 이 두 개를 보통 이렇게 불러. 다이. 그 다음에 이 3개를 트리. 그래서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아데노신 이렇게. 아데노신. 이거 A. 트리. 포스프. 이게 ATP. 그
그리고 요게 뭐냐면 고에너지 결합이야. 결국 봐라. 이걸 통해서 발생하는 열이, 자 이거 무슨 피야? ATP야. 인상기가 두 개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얘가 오는 거지, 인상기 하나가.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야. 이거 동화야, 이거야. 동화야, 이거 동화. 어디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무조건 이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어디든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고요. 아, 엽록체는 과학성만. 이게 아니야. 엽록체도 이와 일어나. ATP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될 때 요 생기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열 에너지 중 일부 이러자. 100%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합성한다니까, ATP를. 이 ATP는 아주 작은 거야. 그런 것들이 각각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려. 호흡도 정말 길거든. 호흡을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래야 40%를 ATP로 합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열을 ATP로 합성하도 한참 걸려. 우리 몸에 계속 보내주는 거야. 근데 쓰는 데는 진짜 금방 써. 우리가 손을 딱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ATP 다 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계속 하잖아. 그러면 바로 여기서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 왜? 기존에 있던 ATP를 다 썼으니 빨리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지, 에너지가 계속 줘야 될 거 아니냐. 근육 운동을 하니까. 그럼 뭐가 일어나? 젖산 발효가 일어나. 얘는 포도당 하나당 38 ATP 효율이 40% 정도 되거든. 근데 젖산 발효는 그냥 포도당이 딱 요거의 반인 C3H6O3로 딱 나눠, 두 개로. 그리고 딸랑 ATP 만들어줘. 그런데 시간이 짧아. 그 젖산이 쌓일 거 아니야, 여기. 아, 그럼 그 다음에 알배겠다. 알배겠네. 알았어? 그렇게도 공급을 한다니까, 지금. 봐봐. 나는 지금 젖산을 만들고 있어. 내일 알 안 배기고 싶지? 그럼 이렇게 해. 그렇지. 왜? 이렇게 해서 피를 통해서 젖산들이 몸에 퍼지고 다른 ATP들이 올 수 있게 혈류량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마무리 운동을 잘해야 돼. 마무리 운동. 알겠냐? 그러니까 왜 필라테스나 요가가 좋은 건 줄 아냐? 처음엔 아래배기거든, 그게. 근데 한참 하다 그게 마무리 운동이야, 사실.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축구하고 뭐 힘든 격구 운동 이런 운동을 하고 나는데 꼭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주고 헤어지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뭐 끝나면 술 한잔을 그 다음에 이러고 다니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세포호흡 중요한 말은 뭐냐? 미토콘드리아는 동화와 이화가 모두 일어난다. 이거를 꼭 알아서 이걸 한마디로 그냥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온몸에 다 있잖아, 세포마다. 그치? 반드시 알아둬. 그럼 밑에 있는 내용이 뭐냐?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그래프 있지, 그림. 호흡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 중에 일부가 ATP를 합성하는 데 쓰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ATP가 ATP로 되잖아. 맞지? ATP, 밑에 있는 ATP가 ATP로 가면서 인산기 하나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 그 과정은 동화야, 이화야? 그건 동화란 말이야. 알았어? 근데 이 ATP가 온몸에 가서 ATP로 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인산기가 떨어져 나감시롱 뭐야?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그게 보통 7.6kcal 정도 되거든.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얘가 38 ATP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포도당 하나가 진짜로 계산을 보면 686kcal 정도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 중에 38 곱하기 7.6 정도 값이 40% 해당돼.
그 686이. 알았니? 그래서 우리가 발생하는 열 중에 한 40%를 우리가 유용한 에너지로 우리가 저장을 한다라고 하지. 효율이 높다. 근데 젖산 발효 같은 무산소 없던 효율이 좀 떨어진다. 알았어? 알코올 발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 그런 애들은 EATP를 만드는데 속도가 빠른 거야. 속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젖산 발효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글에는 ATP가 ATP로 되고 ATP가 ATP로 변하는 동화와 이화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ADP가 ATP로 갈 때는 에너지 흡수하잖아요. 동화. ATP가 ADP로 하면 이화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는 ADP가 ATP로 동화도 일어나는데요. 엽록체 내에서는요. ATP가 ADP로 이화도 일어납니다. 엽록체 내에서는. 알겠어요? 그런 과정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넘겨보시겠습니까? 잠깐 얘들아, 거기에 생명활동의 맨 밑에 근육운동, 체온유지, 정신활동, 생장 이런 말 써있죠. 근데 이거 하나 참고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물질의 이동에 확산이 있는 거 알죠? 삼투압이 있는 거 알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저절로 일어난다. 알았어요? 다시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일어나잖아요. 삼투는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일어나는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삼투는요. 막이 있어야 돼요. 삼투는. 물만 이동하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우측에 진한 농도의 용액이 있고요. 좌측에 옅은 농도가 있어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옅은 데서 진한 데로 물이 이동해서 얘를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누구랑 같아질 때까지? 얘랑 같아질 때까지 물이 넘어가요. 이해 갔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옅은 농도와 진한 농도, 물이 누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율이. 이거 많잖아요. 물의 확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물의 확산. 물이 많은 쪽에 좋은 쪽, 상대적으로. 알았어요? 전체추도 말고 비율. 여기 용질과 물의 비율이 크고 물이 훨씬 많으니까. 진한 곳은 용질과 물의 비율이 좀 적겠죠? 이 비율이 같아질 때가 물이 이동하는가?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물만 있고 여기 소금물이 있으면 물 다 넘어가요. 근데 이걸 구부리잖아요? U자간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물 다 안 넘어가요. 이 물기둥에 중력이 있어서 다 안 넘어가요. U자간으로 삼투압 많이 측정합니다. 그런데 능동수송이란 말 들어봤어? 능동수송? 봐라. 아까는 저절로 일어나지만 능동수송은 반대로 일어나는 거야. 원래 고농도에 있던 용질 입자가 저농도로 넘어온 게 정상인데 우리 몸은 때때로 저농도에 있는 애를 고농도로 옮길 때도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우리 생명과학원에는 3개가 나와. 딱 이게 고난이도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생명과학원에 두드러지지 않게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게 소화야, 소화. 너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우리 몸속에 10도를 따라서 위를 따라서 12지장,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을 거쳐서 우리 고구마가 나오지. 그지? 있잖아. 그런데 그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우리 몸 아닐까 바뀔까? 바뀌려고요. 왜 그러는지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제 손 안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어요. 보이죠? 착한 학생들한테는 안 보이고요. 이 싸가지 없는 학생들은 보여요. 보이죠? 다 보여요. 가운데가 꽁 뚫렸어요. 보여? 이렇게? 끄떡거려진다. 착하다들. 어떤 애는 안 보이는데요? 아무리 봐도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가운데가 꽁 뚫렸죠? 그죠? 꽁 뚫렸어요. 보여요? 위쪽 뚫린 게 입이라고, 아래 뚫린 게 항문이고. 그렇게 보면 몸 바뀌어, 거기도. 그래서 봐라. 우리가 피가 흘리면 출혈이라고 돼요. 출혈. 근데 장에서 피가 장 출혈이라고. 몸 바뀌니까. 그럼 소화액이 나올 거 아니냐? 왜 분비샘이라고 하냐?
야, 침도 소화 얘기잖아. 친구한테 침 뱉는 거 뭐야? 너를 소화시키겠다고 뱉는 거 아니야? 근데 위액이나 장액도 다 몸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침이랑 똑같아요. 근데 관략근이 있다는 거죠. 들어가요? 식도에서 위 사이에 분문부라는 데가 있어. 소리가 나요. 니네는 못 들어서 그렇지. 내가 소리 내볼까요? 봐요. 잘 들어야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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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문부예요. 관략근입니다. 거기 넘어가는 게. 그리고 위하고 12장 사이에 유문부라는 데가 있어요. 마지막 관략근이 어디죠? 거기 똥꼬. 거기가 마지막 관략근이에요. 사람이 죽잖아. 열려. 제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교관이 그랬어요. 좀 늦었. 사실 그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물에 빠지잖아요. 안 가요. 발 안 갑니다. 왜? 팔팔해요. 산자야. 뭐 잡히면 죽어요. 걔한테 잡히면. 이래요. 실제로 제가 물에 들어갔는데도 물에 빠지면 정신없잖아요. 얘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막 초덕거려요. 뒤로 접근해야 되고 우리는 뒤로. 근데 얘가 돌아. 내 쪽으로 돌아. 와, 나 너무 놀랬어. 안 보일 텐데 그게 본능인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촉덕촉덕 거릴 때 천천히 수영을 해요. 밖에서 보면 막 이러잖아요. 그게 막 이런데 앞으로 안 가요. 다리를 안 져갖습니다. 왜 밖에서 보는 사람도 빨리 구해야 되니까. 천천히 가는 이유는 애가 힘을 빼는 거야, 힘이. 그래서 제가 머리가 싹 잠길 때 가요. 딱 잠길 때.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아. 그리고 요만한 수영장에서 꼬마 빠지면 그걸 바로 구해야 되잖아. 그걸 어디서 괜히 잊으려고 해서 다 올리지. 그럴 때는 물 밑으로 들어가요. 발목을 딱 잡아. 꼬마니까. 그리고 틀어. 그리고 등 뒤로 가. 이렇게 타고. 그래서 등 잡고 끌고 나와요. 근데 좀 신고가 늦었어. 근데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밑을 봐요. 밑에 봤는데 이렇게 고구마가 좀 나와 있다. 죽은 거죠. 그건 이제 말조심이 말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막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꼭 이러면 이제 바로 저한테 잡혀가니까 슬쩍슬쩍 보는 거예요. 분비물이 막 목 매달려 죽고 그럼 밑에 분비물이 되게 많아요. 관략근에 뚫려서. 그러니까 건하게 맛있게 먹고 목 매달지 마요. 밑에 다 지저분해진 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외분비샘인데 생각을 해보자. 개가 소화를 하게 되면 이화야 동화야. 그것도 이화잖아. 열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 열 중에 일부를 ATP로 합성한다는 거야. 소화를 통해서 열이 나올 거 아니야. 이화작용이니까. 그 일부를 ATP로 합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야, 우리 몸 밖에서 열이 나는 걸 어떻게 ATP 어디서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만. 개만 세포 호흡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분명히 소화는 일어나는데 개는 ATP 합성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 어떤 줄 알아? 따뜻해 보여. 나오는 에너지가 밖으로 막 나오니까. 따뜻하다니까.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에서 발생하는 열은 항상성에 영향을 줘. 알겠어? 그런데 생각해봐. 음식물이 막 영양소가 흡수할 거 아니야? 이거 확산으로 흡수돼. 알았어? 몸 안으로 막 빨아들인다고. 문제는 빨아들이다 보면 그 내부의 농도하고 우리 몸 안의 농도가 차가 이제 몸 안의 농도가 진해질 거 아니냐? 그럼 오히려 몸 안에 있던 영양분이 와우 너 빠져나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 농도차가 극심해지면 강제로 빨아들여 몸이. 그때 ATP를 써. 그래서 밥 먹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요. 밥 먹는 것도 ATP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는 ATP로 합성해서 끌어들여야 돼. 에너지 하나하나. 그게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쏟아집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장에서 물을 빼낼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장에서 원료로 사고체를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는 그 분비물이 있어요. 원료라고 하거든요. 거기로 아미노산이나 포도당도 넘어가요. 근데 얘가 세뇨관을 거칠 때 강제로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오줌 속에서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 검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줌에서 단내가 난다. 노상에서 방류를 했는데 개미가 모인다. 벌이 달려든다. 당뇨병이에요. 당이 뭔가 기능이 마비돼서 나가는 게 너무 당이 많아서 나가는 거. 더 이상 못 받아들이고. 한정적으로. 알았어? 두 번째 배웠죠. 능동수.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3단의 첫 단락에서 배우는 흥분의 전도예요. 흥분의 전도. 여러분 몸에 있는 신경의 감각이 있죠. 밑성 일로 와봐. 손 이렇게 손. 보지 말고 눈을 감아봐요. 뭐 때리는 거 느껴지죠? 이게 감각이거든. 근데 뇌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만약에 손등을 꼬집자. 계속 꼬집어. 그죠? 반격을 하게 몸에서 시켜요. 뭐냐? 감각이 들어서 나가는 거야.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다 전기적 신호. 생체 전기. 알았지? 생체 전기는 뭐가 흘러야 돼요?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 그럼 자유전자. 그지? 우리 몸은 자유전자. 도체. 이거 아니에요. 이온이 있어요. 이온. 그게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온들이 몸의 항상성, 생체 리듬감 이런 걸 도와주거든요. 그때 그 전압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빼내고 칼륨 이온을 막 끌어들이고 이런 걸 해요. 그때 ATP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않고 누워서 잠만 자도 ATP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ATP가 필요해요. 무조건. 그걸 기초 에너지라고 해요. 알았죠? 기초 대사량.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않고 누워서 자도 ATP가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잠만 자기란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 근육, 체온, 정신활동, 생장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요. 발전도 있을 수 있고요. 발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광은 누가 해요? 반딧불이. 발전 누가 합니까? 뱀장어. 유튜브 봤죠? 그 이따만한 뱀장어를 잡으려고 탁 물었다가 드르륵 죽잖아요. 한 방에. 그 정도예요. 에너지를 ATP가 다 그쪽으로 이용합니다. 자, 넘겨보십시다. 여러분 탐구자료창은 잠깐 보세요. 이거 시험에 100% 나와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제2자관이 있죠. 이 제2자관인데 왼쪽 끝이 막혔거든요. 그죠? 이 막힌 부분을 맹관부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 제2자관은 어떤 걸 쓰냐면 발효관이라고 써있는데 이 발효라는 게 뭐죠? 무산소 호흡을 뜻합니다. 무산소 호흡은 알코올 발효가 있고요. 젖산 발효가 있고요. 아세트산 발효가 있는데 무산소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산소가 필요 없다. 그렇다면 산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효율은 떨어져요. 알았죠? 여기서 사용되는 거 볼까요? 건조 효모라고 써있죠. 여러분 효모는 산소 호흡도 하고 무산소 호흡도 하는 놈이에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이 효모가 무슨 발효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알코올 발효를 한다고 하셔야 돼요. 젖산 발효는 CO2가 안 나와요. 알코올 발효만 아까 여기 봤죠? 알코올 발효만 CO2가 나와요. 아까 에탄올하고 뭐 사있지? 화학 시간에 뭘 책하겠다. 미안해. 알코올 발효만 CO2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발효관 완을 한번 볼래요? 우리 연역적 탐구 방법에 예리한 눈빛으로 한번 봅시다. 중류수가 들어있고 효모액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발효관을 볼까요? 음료수 A, B, C, D. 뭔지 알겠어요? 음료수 A, B, C, D가 쭉 들어있는데 발효관 완은 안 들어있어요. 포도당의 유무입니다. 알았습니까? 음료수 A, B, C, D는 그 음료수 퍼센테이지 속에 포도당의 함량이 다를 거란 말이야. 이해갔어? 그러면 결국 뭘까? 효모는 다 통제됐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증류수도 다 통제된 거 알아? 왜? 어차피 음료수 속에 물도 있거든.
그럼 그 속에 포도당이 있다 없다가 조작변이잖아. 그럼 누가 대조군이야? A가 대조군이라니까. 알겠냐? 그럼 걔랑 비교하는 거야 지금. 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볼래? 발효관의 입구를 손마개로 막어 외부 기체 출입을 차단하는 거야. 그리고선 30에서 35 사이, 이거는 효소의 적정 온도야. 일반적인 우리 몸의 적정 온도는 36.5도거든. 30에서 35로 적정 온도를 맞췄어. 그 다음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어. 그랬더니 1번은 아예 생기지도 않았고 포도당이 없으니까 누가 제일 많아? 2번에서 플러스가 제일 많아. 그럼 뭘 말하니 이건? 여기에 포도당이 제일 많았을 거라는 걸 예상하는 거야. 아, 음료수 A가 당 성분이 제일 많았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라고. 알았니? 당이 제일 적은 애는 누구라고 보여? 음료수 C라고 보이잖아. 4번이니까. 이해 갔어? 그런 걸 판단하는 거라고. 알았지? 자, 해석을 봐봐. 발효관 와는 대조군이다. 중요하다. 왜? 뭐가 없으니까. 포도당이 없으니까 대조군이죠. 자, 거기 음료수를 넣은 발효관에서 발생하는 기체. 이건 이산화탄소인데 효모에 의해서 당이 분해되어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이다. 분명히 시험관하는 나머지 시험관 2, 3, 4, 5가 발생하는 기체가 이 포도당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갖다 놓은 대조군이다. 알겠죠? 자, 거기 동그라미 5번만 잠깐 봅시다. 동그라미 5번.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 보이죠? 여러분들 CO2 확인하는 거 중학교 때 뭐 배웠어? 수산화 칼슘 수용액 이거 배웠죠? 석회수 뿌옇게 그려져요 이런 거 배웠잖아. 그건 화학에서 관찰을 하고 보는 거고 생명과학에서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을 쓰거든. 근데 더 비싼 게 수산화 칼륨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보통 수산화 칼륨을 집어넣잖아. 알았어? 니네 수산화 칼륨이 수용액 액성이 뭐야? 염기성이지. 이산화탄소는 무슨 성일까? 산성이다. 얘. 왜? 니네 이 얘기 그냥 화학 시간에 들은 얘기 잠깐 비교해봐. 산은 수소이온을 갖고 있고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갖고 있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근데 산을 가만히 보잖아. 넌 끝났어. 틀어졌어 지금 화면. 아 어떡해. 아 이 깡산. 산을 가만히 보면 금속 원소가 없다. 금속 원소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 분자라겠지. 금속 원소가 없으면 뭐라고? 분자야. CO2는 분자거든. CO2 물에 들어가면 탄산이라고 그래. SO2 물에 들어가면 뭐야? 황산. NO2 물에 들어가면 질산이야. 그래서 비금속의 산화물들은 산성이야. 그럼 금속 산화물이 있어. Na2O, CaO 이렇게 금속 결합을 한, 그러니까 이온 결합을 한 물질들이 있거든. 얘들은 염기성이야. 그래서 얘들은 중화 반응하는 거야, 사실은. KOH는 CO2를 잘 빨아들여. 그래서 이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KOH를 집어넣었을 때 이 기체들의 부피가 확 줄어들면 빨려 들어간 거야. 이거 CO2구나라고 확인하는 거라고. 알겠지? 거기 있는 5번을 읽어보시면 기체의 부피가 아까 그렇게 늘어났던 부피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건 KOH가 그 기체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죠? 그게 빨아들여지면 그건 CO2다라고 확인하는 거라고. 자, 밑에 다른 실험 봐봐. 발효관 ABC를 봐. 포도당 수용액 20짜리가 있는데 농도가 다르지. C만 농도가 좀 진하다니? 그래 놓고 A, B, C 중에 또 다른 게 뭐 있니? 하나는 증류수를 넣고 나머지 효모를 넣지. 그러니까 봐라. A, B, C 실험을 하는데 B, C에서만 CO2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A가 대조군이 되는 거야. 왜? 거기는 효모 때 효소의 유무가 조작변이 되는 것이지. 이해 갔어? 그 다음
발효관 BC를 비교하면 이건 농도가 되는 거야. 포도당 농도. 농도가 진할수록 CO2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알았어? 이렇게 어떤 실험과 어떤 실험을 비교하냐에 따라서 조작과 그다음에 종속값은 어차피 다 CO2 발생량이지 뭐. 알겠어요? 그거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결과를 봐봐.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C가 제일 많을 거고 A가 제일 적을 거야. A는 아예 발생도 안 할 거 아니야. 효모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해석을 봐봐. 동그라미 1번. 발효관 B와 C에서 호흡과 세포호흡과 발효가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무슨 말이 있어? 세포호흡도 했고 발효도 했고 이 뜻이잖아. 맞지? 아, 효모는 산소호흡도 하고 무산소호흡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봐봐. 포도당 양이 많으면 세포호흡이나 발효가 더 많이 일어나서 뭐가 더 많이 발생한다? CO2가 많이 발생합니다 라는 얘기지. 알겠지? 자, 페이지 41쪽에 4번 가봐. 4번. 왼쪽에 누구야? ATP야. 왼쪽에 ATP. 오른쪽은 ADP야. 왜? 끝에 있는 인상계가 떨어졌잖아. 야, 그럼 이제 인상이 하나 더 떨어지면 뭘까? AMP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끊어지기도 한데. 지금 기억은 이화야. 기억은 이화. 이때 에너지는 방출돼. 7.3kcal 정도 이상 방출돼. 그 다음 니은은 뭐야? 동화야. 니은 어디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그럼 기억은 어디서 일어나? 몸의 곳곳에서. 알겠어? 그렇게 알아둬야 된다. 알겠냐?